EBS 무릎학교 국어 황정연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연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선거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선거를 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후보자들이 자기 소개하느라고 시장이라든지 동네 다니면서 이제 유권자들 만나면서 인사를 하게 하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떨 경우에는 또 인사를 하면서 또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거 전에 아주 치열하게 이제 그 전개가 될 막바지 이르게 되면은 그 공약이나 이런 선거 구호들이 굉장히 난무하게 됩니다. 막판에 표심을 잡기 위한 그 노력들은 눈물겹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떤 후보자를 뽑느냐 하는 걸 가만히 그 주변 사람들의 그 기준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그 판단 기준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 어떤 할머니는 그냥 그 양반 얼굴이 참 순하게 생겨서 참 좋다, 그렇게 뽑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나하고 친하니까 혹은 나하고 동향이니까 또 뽑아주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양반의 공약이 뭔가를 갖다 살펴서 뽑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아마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공약의 내용이 아마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 공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후보자를 뽑게 되는데, 그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난 다음 그 공약이 과연 지켜지느냐 하는데 문제가 늘 있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빌공짜의 공약에 머물고 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냥 잘못 뽑았다고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죠. 예컨대 보면 우리 동네에 뭐 뒷동산에 뭐가 있는데 그걸 개발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공약들 보면은 그게 과연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도 못하고 그냥 그 양반이 내세운 뭐야 장밋빛 비전에만 속아가지고 그냥 찍어서 그냥 속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의도를 갖고 그 다음에 대상을 설득하려고 하는 말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선거철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그 의도나 그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속아가지고 잘못 그 판단해서 그냥 그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가장 바보다. 왜냐,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말하는 의도 속에 무언가 숨기고 있는데 그 숨기고 있는 것을 갖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뭐예요? 그냥 따라가는 것은 매번 속는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제 비판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대개 우리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듣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살고 있어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의 언어 사용 가운데서 약 45%가 듣기 생활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듣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양반 말이 논리적으로 너무 분명할 경우에 오히려 의심하라. 사기꾼들 얘기.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것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기꾼이 제일 속여먹기 힘든 사람이 있다. 그건 누구냐 했더니 바보 같은 사람이 제일 속이 어렵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주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속이기가 쉽대요.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은 실컷 듣고 나서 싫어요 그러면 끝나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리하다는 사람이 오히려 그 의도에 말려 들어가서 그냥 쉽게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바꿔 얘기해서 자기 생각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치가들의 선거 공약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특히 비판적으로 판단해서 듣는 능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아주 광고 시대에 살고 있어요. TV나 라디오나 그 다음에 신문 같은 수많은 광고 매체를 통해서 매일 광고를 접하는데 광고의 내용을 듣고 판단할 때도 역시 이런 비판적 사고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자동차 광고 예를 들어보죠. 이 스포츠카를 갖고 있으면은
젊은 여성들과 데이트하기 아주 쉽습니다. 젊은 여성이라면 이 자동차의 매력에 모두 푹 빠질 것입니다. 한 대 구입하셔서 젊은 한때를 즐기십시오 하는 광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사실 뭐 젊은 사람이면 다 기가 솔깃한 그런 광고문이에요. 또 멋있는 스포츠를 갖고 있으면은 또 젊은 여성과 데이트하기 쉬운 것도 사실이죠. 거기까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가 말하는 특정한 자동차만 사야 된다는 건 아니죠. 다른 스포츠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정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그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 심정적으로 매력적인 말을 갖다 동원해서 이게 속게 만드는 거죠. 또 이런 거는 있죠. 화장품 광고 같은 것도 굉장히 그 속임수가 많아요. 대개 이제 이미지 같은 걸 통해서도 속이기도 하고 판단할 때. 그래서 아주 그 잘 나가는 그런 유명 탤런트를 갖다가 모델로 세워가지고 이쁘게 화장한 모습을 찍어내죠. 근데 그 광고를 보는 순간에 아 나도 저렇게 저 화장품 쓰면 저 미인처럼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비판적으로 듣기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 비판적으로 읽는 것 하고 모두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즉 자기 생각 기준을 갖고 상대방이 설득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나 목적이 정말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또 논거에 정확성이 있는지 하는 등등을 갖다가 일일이 따져보는 그러한 그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듣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판적인 사고 능력과 관련해서 듣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귀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도 보면 남의 말을 들을 때 판단을 잘못해서 낭패를 본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죠. 혹시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 어머님 계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대형 마트에서 할인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불필요한 물건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죠. 그 가정을 갖다가 우리 대학의 어떤 그 가정 그 경제를 갖다가 담당하는 교수님 얘기가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창고에 그 마트에 많은 창고에 많은 물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창고에 보관하는데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싸게 해서 집으로 다 보관하게 옮긴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좀 싼 맛에 사긴 샀는데 그걸 사놓고 그냥 몇 년을 보관하면서 쓰게 되죠. 그건 결국은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게 손해라는 거예요. 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 이것이 우리 가정의 생활과 어떤 그 효용성을 갖고 있는가를 잘 따져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싸다고 해서 우르르 몰려가서 잔뜩 사놓고 나중에 처치곤란이 돼가지고 일부는 썩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거는 몇 년 동안 그냥 그 베란다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나중에 색깔이 뭐 퇴색되기도 하고 그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창고를 갖다가 대신 빌려주는 거죠.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측면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 생활하게 되고 아이들과 많이 어울리게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생활하는 가운데서 또 학교 바깥의 학원이라든지 또 여러 그 생활의 그 바운더리가 있죠. 그 바운더리 생활하면서 비판적으로 아이들 잘못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길 가다가 왜 요즘은 그게 없어졌나는 그 카드 회사 아니면 그 핸드폰이라죠. 그런 것들. 그냥 그 광고에 속아가지고 그냥 훌떡 계좌해놓고 나서 집에서 난리가 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광고를 봤는데 요거만 쓰면 얼마까지 되는데 나서 보니까 통신료가 엄청나게 많이 부과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 그거 관련해서 잘못 판단이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잘못 들어서 실수한 아이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시죠. 자, 화면 한번 계속 보실까요? 친구가 진짜 재밌는 영화라고 해서 보러 갔는데 직접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 제가 옷을 사러 이대에 갔는데요. 잠원 언니가 저하고 어울리는 옷을 골라줬는데 사서 집에 가서 입어보니까 저하고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좀 실망했어요. 집에 날라온 전단지에서 다른 학원보다 교재비, 보강비가 싸다고 그래서 학원을 옮겼는데 그게 아니어서 무척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일요일날 동네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요. 우리 점원 누나가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해서 믿고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요. 친구들한테 놀림만 당했어요. 잘 보셨죠? 네. 자, 우리는 이렇게 말을 잘못 들어서 실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비판적 듣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 즉 비판적 듣기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비판적 듣기의 개념이란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판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은 대개 어떤 생각을 먼저 떠올리냐면은
남의 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되게 많이 생각하죠. 이 사람은 저 사람 비판적이라 할 때 그 비판적인 개념이 저 사람한테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안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그 비판적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내용에 대한 가치가 정당한지를 추론해내고 또 다른 가치와 비교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걸 바로 비판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판적 듣기란 마찬가지 얘기죠. 그 어떤 내용의 가치에 대해서 말이죠. 그 추론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듣는 것이 바로 뭐예요? 비판적인 듣기가 될 것이고 또 그런 비판적 사고와 관련해서 읽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비판적 읽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비판적 듣기가 필요하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의 의도나 그 말의 내용에 뭐예요? 무조건 따라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의 기준을 갖고 뭐예요? 판단이 필요할 때 바로 이런 비판적 듣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정치가들의 그 선거 공약 앞으로 우리가 좋은 지도자 뽑으려면요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그냥 나하고 같은 고향이다 나하고 학맥이 같다 그거는 비판적 사고의 아주 치명적인 오류예요.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광고 이런 것도 소비자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정치가들의 말이나 광고나 그 밖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갖다가 요구하거나 무엇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한 말하기를 할 때 일상생활에서요. 그럼 그 사람 말에 대한 뭐예요? 그 내용을 추론해보고 그리고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을 갖다가 해보고 또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되게 비판적 적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의 그 부부 사이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보면은 남편은 아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에 대해서 뭐예요? 부정적이거나 뭐예요? 공격적으로 대하게 되면은 비판적 사고가 제대로 발휘된 게 아니에요.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그 TV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심야 토론 같은 거 많이 푸는 프로가 많죠. 한번 찬반 양론에서 부른 두 번째 양을 어떨 땐 굉장히 짜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 대화 자체가 생산적이 못하고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경우도 대개 보면 말이죠. 제대로 된 비판적 듣기나 말하기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 그냥 감정만 앞세워가지고 남을 인신공격하거나 심지어는 그냥 아주 그냥 그 노골적인 어떤 그 부정적인 말을 갖다가 대놓고 할 경우가 많아서 그럼 상대가 화를 내게 되고 그러고 그냥 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토론 자체가 그냥 무산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비판적 듣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어떤 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비판적인 그 듣기의 중요성이라든지 개념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판적 듣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겠죠. 자, 비판적 듣기를 하긴 하고 싶은데 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문제를 갖고 좀 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적 듣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논지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즉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의 앞뒤에 흐름이 모순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을 유의 깊게 들어봐야 됩니다. 앞에서는 이런 식에서 좋겠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부정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것. 이건 틀림없이 그 말에 대한 그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의도가 논리적으로 처음과 끝이 같은가 다른가 하는 이 문제를 꼼꼼하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아마 그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 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말이죠. 나는 A 회사를 다닌다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나는 A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건 뭐예요? 의견이죠. 그런데 사실과 의견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A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A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불만족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의견은 다르겠죠. 그런데 마치 자기의 의견이 사실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A 회사에 다니니까 만족하다. 그러면 마치 모든 A 회사에 다니는 사람 다 만족하는 것처럼 하면서 뭐예요? 회사를 소개한다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과 의견 사이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의견의 근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의 의견이 정말 타당한 근거 갖고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사람이 싫어. 왜냐하면은 인상이 나쁘기 때문에 이건 타당한 근거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인상적인 면에서만 판단했죠. 그 사람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정말 속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첫인상 봤어. 그래서 이제 그냥 인상이 나쁘기 때문에 난 싫다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경우는 흔히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요. 편견을 갖게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논리적인 오류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죠. 엄마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갖다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엄마가 시장 갔다 올 동안 꺼내 먹지 말고 다 모으면 같이 먹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갔는데 그 막내가 그냥 몰래 꺼내 먹으려다가 그냥 엎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언니가 뭐라 그러죠. 엄마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그러냐 했더니 막내가 뭐라 하냐면 언니는 전에 안 그랬어? 이렇게 해요. 요걸 소위 말해서 물귀신 작전. 피장파장의 오류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지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근데 자기 잘못한 걸 뭐예요? 남에게 떠넘기면서 자기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하려고. 이런 경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벌어지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래 둘 다 잘못했지 이런 식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일어난 잘못에 대한 뭐예요?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이게 광고문도 매력의 호소라고 해서 매력적인 말을 동원해서 사람의 논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오류 중에 하나고 방금 같은 거는 이제 피장파장의 오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표현의 정확성 문제예요. 이거 상당히 좀 실수하기 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위에 좀 상관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무남동료 우리 외아들이란 말을 많이 해요. 그 말이 맞습니까? 무남동료면은 뭐예요? 여자인데 무남동료 외아들. 이게 입에 붙었어요. 자, 그런 식의 어떤 말을 사용할 때 표현의 부정확성. 이것도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출처의 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사람이 한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는 거죠. 최근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옛날에 한참 어려운 시절에 카드라는 게 있어서 카드라 방송. 유비통신이라는 말 들어봤죠. 누가 뭐라 하더라. 하는 말이 확산돼 가지고 뭐예요? 그냥 소문에 의해서 뭐예요? 그 소문을 갖다가 그냥 곧대로 믿고 행동하면 상당히 어리석은 문제 되겠죠. 유비통신, 유언비어 통신, 그렇죠. 유언비어에 상당히 속아서는 안 되는데, 왜냐? 그 유언비어라는 것은 출처가 뭐예요? 없는, 타당하지 않는 경우죠. 그 밖에도 보면 이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라든지, 그 사람 얘기가 문제 해결 가능한지 어쩐지. 그 다음에 행위의 타당성, 말과 행동이 뭐예요? 일치가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 듣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남의 말을 어떤 기준을 갖고 들을 것이냐면은 논지의 일관성, 사실과 의견에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의견의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되고,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표현의 정확성이 있는지, 출처의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문제의 해결의 가능성을 갖고 얘기하는 건지, 또는 그 사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갖고 남의 말을 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가 적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엔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비판적인, 어떻게 비판적 듣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비판적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 문제 있을 수 있겠어요. 제일 먼저 외부의 자극을 통제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는 일단 뭐예요? 들리기 상태가 있어요. 그냥 안 듣고 싶어도 그냥 들리는 상태의 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약간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들은 걸 이해하는 단계가 있어요. 크게 3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비판적 듣기라고 하는 것은 들은 것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공부하면서 음악 소리 틀어놓고 하는 그냥 들리기 상태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어떤 영어 회화라든지 어떤 듣기 평가를 하기 위해서 들을 때는 굉장히 뭐예요?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듣는 상태가 서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비판적 듣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듣고 이해하는 능력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어떤 소음이라든지 불편한 상황을 많이 통제시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 아이들이 왜 귀에다가 뭐 꽂아놓고 공부를 많이 하십니까? 그건 자기들의 습관에 대해서 공부 잘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책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데서 상당히 방해되는 요소가 되겠죠. 그런 것은 가능하면 아이들이 자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말이 끝나기 전에 주의 집중을 중단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마라. 즉, 이 무슨 얘기냐면요. 상대방이 말을 갖다 끝까지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중간에 끼어들지 마라. 대개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 말을 중간에 끼어들어서 싸우는 거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냉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는 것. 그것이 이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된다. 그게 습관이고 훈련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래도 못 참아요, 그냥. 그렇죠. 끝까지 한번 듣는, 아야 하고 얘기할 때, 끝까지 한번 얘기 들어보는 거예요. 참고 속으로 불불 끓지만은.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말 속에 감정을 자극하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뭐예요?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마라. 즉,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흥분하게 만들어 놓고 뭐예요?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사람 흥분하게 냈고 한 대 얻어맞으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그냥 문제를 제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비판적 사과할 때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끝까지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자기 생각을 일단 구성하지는 않는 게 좋아요.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의도를 파악해야죠. 중간에 말이 왔다 갔다 할 경우는 자기가 어떤 의미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그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니까 일단 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점이 뭔지, 세부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거죠. 말은 한 30분 했는데 요점은 한 5분밖에 안 되는 거 있겠죠. 그래서 그 정확한 그 말의 요점이 뭔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리적 사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저기 써놓듯이 그 논리적 오류라든지 논거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 논리적인 사고 능력과 상당히 중요한 관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논리적 사고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라는 거죠. 이 배경 지식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이 바로 예를 들면은 많은 들은 경험이 있다든지 책을 많이 읽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그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 기억을 반복해라.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말한 요점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해놨으면은 그 말에 대해서 처음과 중간에 끝에서 여전히 일관되게 지나가는지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다른 걸 바뀌어버리는지 그런 걸 알기 위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한 정보를 반복하면서 자꾸 기억하면서 들으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메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강의하는 데 있어서 지금 메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토론할 때 보면 반드시 뭐예요? 상대방의 말을 갖다가 뭐예요? 들으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메모하죠. 메모하다가 그 다음에 그 말에 논지의 전개가 일관성이 없다. 지적도 하기도 하죠. 아까 이면 그런 식으로 늘 메모하는 그런 습관을 갖다 길러준다는 거죠. 특히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아이들 사이에 있어서 어떤 대화를 할 때 하나 그 재밌는 것은 아이들이 말하는 내용하고 엄마들이 생각하는 내용의 어떤 그 틈이 있어요, 늘. 그는 여러 가지 보면 이제 그 세대 간의 어떤 그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엄마가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그 아이가 하는 가치 문제.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생각하는 현재 자기 생활을 통해서 얻는 경험을 통해서 보는 가치 문제가 다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떤 쪽이 옳다, 그러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양쪽에서 그 가치를 놓고 추론하면서 따져보는 이런 그 평상시 가정에서의 대화가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아이 하나가 부모님이 자수성가신 분이에요.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런데 부모는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공부할 겸 다 해놨는데 왜 너는 노력 안 하냐? 근데 그거는 엄마나 아빠 인생이죠. 얘는 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성공한 케이스를 사례로 아이한테 자꾸 강요할 때 그때 아이는 스트레스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놓고 서로 뭐예요? 비판적 사고를 발휘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된다는 거죠. 자,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우리가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들어오는 소리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 능력이나 지적 능력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듣기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가치를 추론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판적 말하기 듣기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비판적 사고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건 읽기라든지 비판적 읽기라는 것도 있거든요. 모두 연관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평소에 이러한 그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비판적 듣기의 좀 능력을 같이 항상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